얘들아 아씨. 왜 웃냐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 몰라도 돼요. 알아. 왜냐면요 여러분 일러주기를 아빠가 읽었는데 그거는 이제 안 읽은 거는데 또 아빠가 읽어서 다시 반복되는 비디오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웃음을 낳고. 얘들아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네. 피곤해 얼른 자. 근데 아빠 빛이 꽤 밝다. 왜 그래? 그 한번 이렇게 치. 아니야 네가 다 했는데. 근데 됐어 이거 맞아. 약한 것도 밝던데. 야 이것도 봐봐. 잘했어. 대추나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 나무에 가시가 있음. 높이 7에서 8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뚜렷한 세 개의 잎맥이 있음. 서식하는 곳, 건조한 땅, 마을 부근.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등의 아시아, 유럽. 전 세계적으로 대추나무는 크게 중국계와 인도계로 나누어요. 중국 대추나무는 주로 온대 지역에서 자라고 인도 대추나무는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자라요. 대추나무는 초여름이나 되어야 잎이 나오기 때문에 양반나무라고도 해요. 6월에서 7월 가지 끝에 연한 초록색의 꽃이 피고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익어 수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전 지역에서 잘 자라지만 비에 약하기 때문에 비를 맞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고 흙에 영양분이 많고 공기가 잘 통해야 더욱 잘 자라요. 갈매나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 짧은 가지가 종종 가시로 변하기도 해요. 추위에는 강하지만 더러운 공기에는 약해요. 둥근 열매는 9월에서 10월에 검게 익어요. 만개나무, 쌍떡잎 식물,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 여름에 초록색 꽃이 피고 열매는 가을에 붉게 익어요. 속리산, 주황산 등지에서 자라는데 세계적으로 드물어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어요. 대추는 아들의 상징.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대추가 아들을 나타내요. 서울에서는 꿈에 대추나무를 보면 아들을 낳는다고 하였고 경기도와 충청남도에서는 제사상에 오른 대추를 먹으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뜻을 담은 풍습이 전해오는데 결혼을 한 뒤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신랑의 부모님이 신부의 치마에 대추를 던져주어요. 치마에 대추를 많이 담을수록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뜻을 담고 있지요. 데이지, 쌍떡잎 식물, 초롱꽃과 국화꽃, 국화과. 이탈리아의 나라꽃, 높이 60cm, 잎의 형태, 달걀을 거꾸로 세운 주걱 모양. 서식하는 곳, 주로 원예 농가에서 기름. 분포하는 지역, 한국, 중국, 일본, 유럽 등. 데이지는 유럽이 고향인 여러 해 다리 풀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 중에는 돼지풀이나 달맞이 꽃과 같이 우연치 않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데이지는 꽃이 아름다워서 직접 기르기 위해 일부러 들여온 꽃이에요.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꽃잎이 펴지고 흐린 날이나 밤에는 꽃잎이 오므라들어요. 수명이 길어서 장수국이라고도 해요. 데이지는 뿌리에서 꽃자루가 나와 그 끝에 꽃이 뭉쳐 피고 수연 뿌리가 사방으로 퍼져 있어요. 우엉,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 전국의 밭에서 기르는 두해살이 풀로
뿌리와 어린 잎을 먹어요. 곰취,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높은 곳에 있는 평지나 깊은 산의 습지에서 자라요. 주로 어린 잎을 먹어요. 데이지가 된 숲의 요정. 그리스 신화에 베리디스라는 매우 아름다운 숲의 요정이 나와요. 베리디스가 춤을 추면 사람들은 행복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과수원의 신인 베루다무나스는 베리데스가 춤추는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베리데스에게는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베르다무나스가 계속 찾아와 사랑한다고 하자 베르디스는 너무 괴로웠어요. 답답한 마음에 베르디스는 혼잣말을 했어요. 아, 차라리 꽃이나 되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그 뒤 베리디스는 정말로 데이지가 되었어요. 베리디스가 있어야 할 곳에서 데이지를 발견한 베르다무나스는 이 꽃을 소중하게 키웠어요. 그리스 신화 데이지가 된 베리디스. 독고마리,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열매에 가시가 많아 옷이나 몸에 잘 달라붙음. 높이 1에서 1.5m. 잎의 형태 어긋나고 넓은 모양의 삼각형. 서식하는 곳 산과 들의 길가, 밭 근처.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독고마리의 열매는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붙기 때문에 도둑놈 가시라고도 해요. 열매는 9월경에 익는데 열매가 여기저기 잘 달라붙는 이유는 동물의 털에 붙어 멀리까지 이동해 씨앗을 퍼뜨리기 위해서지요. 열매 겉껍질 안쪽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열매 속에 든 씨앗이 독고마리가 다음에 싹을 틔워 자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또한 씨앗들은 싹을 틔우는 시기가 다른데 이는 자라지 못하고 죽을 경우를 대비하는 독고마리의 생존 방법이에요. 독고마리는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 볼 수 있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치커리, 쌍떡잎 식물, 초록꽃목, 국화과. 북유럽이 고향인 여러 해살이 풀이에요. 뿌리는 말린 뒤 가루로 만들어 음료로 마시기도 하고 쌉쌀한 맛을 내는 잎은 샐러드로 먹어요. 도깨비 바늘,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독고마리처럼 기다란 열매 끝에 가시털이 있어서 여기저기 잘 달라붙어요. 독고마리에서 얻은 아이디어. 어린이 신발이나 인형들 옷에 사용되는 붙였다 뗐다 하는 테이프 같은 것이 있어요. 흔히 찍찍이라고 부르지요. 벨크로라고 하는 이 테이프는 스위스의 전기 기술자인 조르주드 메스트랄이라는 사람이 개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발명하게 된 것이에요. 사냥을 다녀온 메스트랄은 자신의 옷과 개의 털에 독고마리 열매가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고는 현미경으로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독고마리 열매에 나 있는 가시의 끝부분이 옷에 섬유 오래 걸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 개발한 것이 바로 벨크로예요. 도라지,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초롱꽃과. 줄기가 곧게 자람. 아빠 잠깐만. 뭐야? 벌레 물렸어? 어. 벌레 있나 보다. 모기는 아니고 여기 어디 벌레 있나 보다. 눈에 안 보이는 벌레.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잠깐만. 아 여기 딱 보이네. 이거? 높이 40에서 10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기다란 달걀 모양. 서식하는 곳 산, 들.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도라지는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흔히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이에요. 도라지의 줄기는 곧게 서 있고 뿌리는 굵으며 줄기를 자르면 흰색 즙이 나와요. 도라지꽃은 보통 보라색이나 흰색으로 7월에서 8월에 피는데 흰색 꽃이 피는 도라지를 백도라지라고 해요. 도라지는 옛날에 흉년이 들었을 때 고구마와 옥수수처럼 배고픔을 달래주는 식품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벌개미취,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라는 여러 해 살이 풀로 어린 잎을 주로 먹어요. 고들빼기,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 김치로 유명한 고들빼기는 우리나라 전국의 산과 들에서 잘 자라요. 줄기에서 하얀색 즙이 나오고 쓴맛이 나요. 꽃이 된 도라지. 어느 시골 마을에 도라지라는 예쁜 소녀가 살았어요. 도라지의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단 둘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는 도라지를 절에 맡겨두고 중국으로 돈을 벌러 떠나게 되었어요. 10년이면 돌아올 수 있다던 오빠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늘 오빠 생각을 하며 지내던 도라지는 어느새 할머니가 되고 말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라지야, 오빠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본 순간 도라지는 꽃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도라지를 불쌍히 여긴 산신령이 도라지를 꽃으로 변해 살게 한 거예요. 민요, 도라지 타령. 동백나무, 쌍떡잎 식물, 층막태 좌목, 차나무과. 꽃이 질 때 봉오리째 떨어짐. 높이 15m. 잎의 형태 어긋나고 두꺼운 긴 타원형. 서식하는 곳 따뜻한 지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백나무는 우리나라의 남쪽 지방에서 잘 자라고 보통 1월에서 4월에 붉은색의 꽃이 피어요. 나비나 벌과 같은 곤충이 활동하지 않는 추운 겨울에 꽃이 피기 때문에 동백나무의 꽃꿀을 먹는 동박새가 수술의 꽃가루를 암술머리에 옮겨주어요. 새가 꽃꿀을 빨 때 꽃가루가 새 머리나 몸에 붙게 되고 그 새가 다른 꽃으로 옮겨가면 꽃가루가 옮겨져 열매를 맺게 되지요. 옛날에는 동백나무의 열매에서 짠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거나 머리 또는 얼굴에 바르기도 했어요. 흰 동백, 쌍떡잎 식물, 층막 태좌목, 차나무, 과. 해변에서 자라요. 1월에서 3월에 흰색 꽃이 피며 가지 끝에 한 송이씩 달려요. 차나무, 쌍떡잎 식물, 층막 태좌목, 차나무과. 중국 한나라 때 차나무를 널리 길렀으며 우리나라에는 신라시대 때 들어왔어요. 주로 어린 잎을 차로 만들어 마셔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동박새. 옛날에 욕심 많고 난폭한 왕이 있었어요. 왕에게는 아들이 없어서 왕의 동생의 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했어요. 왕은 동생의 두 아들이 왕위를 차지하지 못하게 죽이려고 했어요. 동생은 형의 속셈을 알아채고 아들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왕은 조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 동백나무가 되었고 두 아들은 새가 되어 날아갔어요. 나중에 그 새들은 동백나무에 돌아와 둥지를 틀고 살기 시작했는데 이 새가 바로 동박새라고 전해와요. 소설 김유정의 동백꽃. 등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꼬투리 속에 콩과 같은 씨가 있음. 길이 10m. 잎의 형태. 어긋나며 작은 잎으로 된 깃골 겹잎임. 서식하는 곳. 비옥한 계곡이나 산 기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등. 등나무는 여름이 되면 그 빛을 발해요. 5월에 보랏빛 꽃이 포도송이처럼 피어서 시원한 느낌을 주고 줄기에서 뻗어나간 가지가 덩굴을 만들어 한여름에 내리쬐는 강한 햇볕을 막아주기 때문이지요. 또한 등나무의 덩굴을 가늘게 쪼개어 등등거리를 만드는데 여름철 땀이 배지 않도록 적산 밑에 입어요. 경상북도 경주시 오류리에 있는 등나무는 왕이 말을 타고 사냥을 하던 용림에 있는 등나무라 해서 용등이라고 불러요. 이 등나무는 천연기념물 제89호로 지정되었어요. 감초,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뿌리에서 단맛이 나는 한약의 재료로 많이 써요.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가리킬 때 약방의 감초라는 말을 써요. 자귀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콩과. 밤이 되면 잎과 잎이 마주 붙어요. 소가 잘 먹는다고 하여 소쌀나무라고 부르기도 해요. 팽나무를 사랑한 등나무. 신라시대의 이야기예요.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두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는 자신이 좋아하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라의 청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 두 자매도 자신들이 좋아하는 남자를 배웅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때 자매가 좋아하는 남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자매는 서로에게 양보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매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말았어요. 그 뒤 연못가에 두 그루의 등나무가 자라났는데 전쟁터에 나갔던 남자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어요. 이야기를 전해 들은 그 남자 역시 슬퍼하며 연못에 몸을 던졌고 그 자리에서 팽나무가 자라났어요. 두 그루의 등나무는 줄기로 팽나무를 감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 나무가 바로 경주시 오류리에 있는 등나무라고 해요. 동시집 강대택의 등나무의 노래. 매화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매화 열매를 매실이라고 함. 높이 5에서 10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달걀 모양이고 끝이 뾰족함. 서식하는 곳 따뜻한 지역.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매화는 설이나 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뿜어요. 옛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온 매화는 대나무, 난초, 국화와 함께 4군자에 속해요. 보통 4월에 붉은빛을 띠는 흰색의 꽃이 피고 초록색 열매인 매실은 7월에 누런색으로 익어요. 매실은 쉽게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을 풀어주고 음식 소화에 도움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쓰여요. 매화나무를 매실나무라고도 하는데 이는 열매를 중심으로 붙인 이름이에요. 병아리 꽃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하얀 꽃이 병아리를 닮아 병아리꽃 나무라고 불러요. 대대추나무라고도 하는데 요즘에는 꽃을 보기 위해 많이 심어요. 자두나무,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 꽃은 흰색이고 열매는 붉은빛을 띤 자주색이에요. 추위에는 강하지만 건조한 곳이나 소금기가 많은 땅에서는 잘 자라지 못해요. 망매지갈. 옛날 중국 위나라의 왕 조조가 군사리를 이끌고 먼 길을 가고 있었어요.
군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뜨거운 햇볕 아래서 걷느라 점점 지쳐갔고 물을 마시지 못해 힘겨워했지요. 그때 조조가 군사들에게 저 너머에 커다란 매실나무 숲이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군사들은 매실의 신맛을 떠올렸어요. 우리가 레몬이나 귤을 생각할 때 입속에 침이 고이는 것처럼 군사들의 입속에도 침이 고여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와 관련된 고사성어가 바로 망매지갈이에요. 즉, 매화나무 숲으로 인해 목마름을 잊었다라는 뜻으로 순간적인 재치로 문제를 잘 해결했을 때 쓰는 말이에요. 동화, 장주식의 그리운 매화향기. 맨드라미,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비름과, 꽃이 수탉의 변 모양처럼 생김, 높이 90cm, 잎의 형태, 어긋나며 길쭉한 타원형, 서식하는 곳, 밭, 길가,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인도 등. 인도가 고향인 한해살이 풀이에요. 맨드라미는 생김새가 독특해서 쉽게 기억할 수 있지요. 한자로는 닭의 벼이라는 뜻으로 개관이라고 해요. 7월에서 8월에 붉은색, 노란색, 흰색 등의 꽃이 피어요. 꽃 모양이 독특하고 아름다워서 마당이나 꽃밭에 많이 심어요. 열매는 달걀 모양이며 꽃받침으로 쌓여 있고 옆으로 갈라져서 뚜껑처럼 열려요. 비름,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비름과, 길가나 밭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봄에 어린 줄기와 잎을 삶아서 나물로 먹어요. 천일홍,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비름과, 천일 동안 핀다는 뜻으로 가진 천일홍은 6월부터 서리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꽃을 피워요. 주인을 지킨 수탉.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인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어요. 그러다 아들이 결혼을 해 부인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기르는 수탉이 부인을 쪼아댔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와 아들은 닭을 쫓아냈어요. 얼마 뒤 어머니는 며느리가 지네가 사람으로 둔갑한 요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 사실을 말했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지요. 어느 날 며느리는 자신의 집에 다녀오자며 아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 며느리는 지네로 변신해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때마침 쫓겨났던 수탉이 나타나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죽었어요. 아들은 수탉의 희생에 고마워하며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 무덤 주위에서 맨드라미가 자라났다고 해요. 동화, 민현숙의 엄마와 함께 꽃밭에서 읽은 동화. 명아주,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 잎을 만지면 가루가 묻어나옴, 높이 2m, 잎의 형태, 어긋나고 잎자루가 김, 서식하는 곳, 집 근처,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명아주는 오늘날 집 근처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명아주는 생명력과 번식력이 무척 강해서 길가나 담장 밑에서도 쉽게 뿌리를 내려요. 잎은 둥근 삼각형 모양이며 가장자리는 톱니 모양이에요. 황록색의 꽃은 6월에서 8월에 꽃대에서 여러 개의 가지가 갈라져 원뿔형을 이루며 피어요. 명아주의 어린 잎은 나물처럼 먹을 수 있지만 많이 먹을 경우 피부병을 일으키기도 해요. 칠면초,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 해안이나 갯벌에서 자라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꽃의 색깔이 초록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해요. 퉁퉁마디, 쌍떡잎 식물, 중심자목, 명아주과, 바닷가 모래밭에 짠물이 닿는 곳에서 자라요.
줄기의 마디가 퉁퉁하게 튀어나와서 퉁퉁마디라고 해요. 명아주 지팡이. 중국의 옛날 소설이나 시를 보면 명아주 지팡이를 든 노인이 자주 등장해요. 명아주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신경통이나 중풍의 효과가 있다고 전해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명아주는 줄기가 곱고 단단할 뿐 아니라 가볍기까지 해서 지팡이로 만들기에 좋은 재료예요. 옛날 사람들은 나이 50세가 되면 아버지께 명아주 지팡이를 선물했고 60번째 맞는 생일의 선물로도 널리 이용했어요. 명아주 지팡이를 청려장이라고도 하고 효도 지팡이, 장수 지팡이라고도 불러요. 동화 이영득의 풀꽃 친구야 안녕. 무궁화 쌍떡잎 식물 아욱묵 아욱과 우리나라의 꽃 높이 3m 잎의 형태 어긋나며 잎 둘레가 거친 톱니 모양 서식하는 곳 집 주위 분포하는 지역 한국, 싱가포르, 홍콩 등 무궁화는 우리나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고 수수하고 은은한 색의 꽃이 피어요. 꽃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100여일 동안 계속 피지요. 무궁화의 꽃은 꽃잎이 한 장인데 5갈래로 갈라져 있고 대부분 흰색과 분홍색이에요. 열매는 길쭉하고 둥근 모양이며 씨는 평평하고 털이 있어요. 무궁화의 어린 잎은 나물로, 꽃과 잎은 차로 쓰이며 껍질과 뿌리는 약재로 써요. 닭풀 쌍떡잎 식물 아욱목 아욱과 밭에서 기르는 한해살이 풀이에요. 당나무로 한지를 만들 때 서로 붙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이름이 닭풀이에요. 하와이 무궁화 쌍떡잎 식물 아욱목 아욱과 추위에 약하여 따뜻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자라고 꽃은 하루 동안 피었다가 져요. 애국가에 나오는 무궁화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애국가는 과거 10여 종의 애국가 가사 중 하나가 전해 내려온 것이에요. 애국가의 가사를 쓴 작사가는 밝혀지지 않았고 곡은 1930년대에 안익태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그중 후렴 부분에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이라는 부분은 1896년에 불렀던 애국가에서 내려온 가사인데 당시에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조선 사람 조선으로 길이 부전하세 라고 했어요. 애국가에 무궁화가 들어가서 우리나라의 나라꽃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동화 고정욱의 못다 핀 무궁화 무록잠 외떡잎 식물 분질 배유목 무록잠과 줄기에 구멍이 많이 있음 높이 20에서 40cm 잎의 형태 하트 모양이며 끝이 뾰족함 서식하는 곳 논이나 늪의 물속 분포하는 지역 한국, 일본, 중국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는 무록잠은 한해살이 풀로 옥자마를 닮아서 무록잠이라고 불러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무록잠의 줄기 끝에서 보랏빛 꽃들이 화려하게 피어나 짙은 향기를 내뿜어요. 물밑에 뿌리를 내리지만 줄기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물 위에 둥둥 떠요. 무록잠은 전 세계적으로 약 30종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그중 3종이 자라고 있어요. 불애옥잠, 외떡잎 식물, 분질 배유목, 무록잠과 잎자루에 공기가 들어있어 물에 떠서 자라요.
꽃은 보라색인데 여름에 하루 동안만 피었다가 시들어요. 사마귀풀, 외떡잎식물, 분질 배유목, 닭의장풀과 연못이나 냇가에서 자라는 하네사리 풀로 꽃은 자주 삐치고 줄기의 각 마디에서 수염뿌리가 나와요. 무록잠은 천연 가습기. 여름에는 공기 중에 수분이 많아 끈적끈적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수분이 사라져 건조해져요. 공기가 건조해지면 피부가 간지럽고 기침이 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가습기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수분을 높여주어요. 하지만 가습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몸에 해로울 수도 있지요.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록잠이에요. 물을 담은 넓은 그릇에 무록잠을 띄워 놓으면 공기가 건조해지는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미루나무, 쌍떡잎 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미국에서 들어온 나무라는 뜻에서 미류나무라고 부르다가 미루나무가 됨. 높이 30m, 잎의 형태, 어긋나며 둥그스름한 세모 모양. 서식하는 곳, 하천 근처의 비옥한 땅, 마을 주변, 분포하는 지역, 한국, 미국 등. 줄기가 높이 30m 정도로 곧게 자라고 잎은 빛이 나요. 미루나무는 가지를 꺾어 심으면 뿌리를 내릴 정도로 어디서든 잘 자라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로수로 많이 심었지만 봄철에 암나무에서 털이 많이 달린 씨앗이 날리면 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요즘에는 거의 심지 않아요. 나무는 흰색 또는 연한 갈색이에요. 나무가 약하고 부드러워 천이나 종이의 재료로 쓰거나 가루로 만들어 포장할 때 사용해요. 양버들, 쌍떡잎 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유럽이 고향이고 3월에서 4월에 초록빛을 띤 노란색 꽃이 피어요. 길쭉한 빗자루를 거꾸로 세워둔 것 같은 모양이에요. 수양버들, 쌍떡잎 식물, 버드나무목, 버드나무과. 중국의 수양산에서 이름이 유래되었다고도 하고 수양대군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도 해요. 공해나 추위에 강해요. 미루나무는 왜 두 손을 들고 있을까? 숲속의 모든 나무가 잠든 어느 날 밤, 한 노인이 무언가를 미루나무에 숨겨놓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다음 날, 무지개 여신이 자신의 황금 단지를 잃어버렸다고 야단 법석이었어요. 아무리 찾아도 황금 단지를 찾을 수 없었던 여신은 우주의 신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우주의 신은 숲속 모든 나무에게 가지를 하늘로 높이 올려라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미루나무의 가지에서 황금단지가 툭 떨어졌지요. 미루나무는 노인 때문에 도둑으로 몰렸고 평생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벌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루나무의 가지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위로만 향해 자란다고 해요. 동화 심상우의 슬픈 미루나무. 바나나, 외떡잎 식물, 생강목, 파촉과. 바나나는 나무가 아닌 풀에 속함. 높이 3에서 10m, 잎의 형태, 긴 타원 모양이며 길이가 2.5m나 됨. 서식하는 곳, 열대, 아열대 지역, 분포하는 지역,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바나나는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식물이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의 제주도 등에서도 길러요. 7월에서 8월에 노란빛을 띤 흰색의 꽃이 피어요. 바나나의 땅속 줄기는 여러 해 동안 살기 때문에 여러 해 살이 풀에 속하지요. 바나나 열매는 날것으로 먹는 것과 요리용으로 쓰는 것이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두면 바나나 세포가 적응을 하지 못해 죽게 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해야 해요. 파초, 외떡잎 식물, 생강목, 파촉과. 전체적인 생김새와 꽃, 열매가 바나나와 비슷해요.
하지만 열매는 바나나보다 작고 먹을 수 없어요. 마란타, 외떡잎 식물, 생강목, 마란탁과. 낮에는 잎이 옆으로 퍼져 있다가 밤에는 수분을 유지하기 위해 위로 모여요. 원숭이와 바나나 농장. 옛날 브라질의 어느 마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바나나 동산을 가꾸는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느 날 혼자 바나나를 따는 게 힘들어서 원숭이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지요. 그런데 원숭이들은 잘 익은 바나나는 자기들이 가져가고 썩은 바나나만 남겨놓았어요. 할머니는 국리 끝에 초로 만든 커다란 인형에 모자를 씌우고 달콤한 바나나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메어 놓았어요. 그러자 원숭이들이 와서 바나나를 달라고 졸랐는데 인형이 계속 아무 대답이 없자 모자를 벗기고 때렸어요. 그때 뜨거운 햇볕을 받은 인형이 녹아서 원숭이들에게 들러붙더니 떨어지지 않았어요. 원숭이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는 태양신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태양신은 할머니에게 바나나를 무척 좋아하는 원숭이들에게 동산을 관리하게 하고 할머니는 편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도 그 방법이 덜 힘들고 좋을 것 같아서 원숭이를 용서하고 바나나 동산을 넘겨주었다고 해요. 동화 김기정의 바나나가 뭐예요?